그 말 기억나세요?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 했는데. 한두 번은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아. 다음에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은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남는 날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이 조금은 서운하고 왠지 모를 허탈함이 남는 날이요. 그 친구는 분명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하지만 늘 결제는 내가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늘 같은 멘트. 에이, 또 먼저 계산은 내 다음엔 내가 꼭 살게. 그 말 이상하리만큼 익숙하지 않나요? 밥값이라는 건 사실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배려고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고 때로는 사람 사이의 균형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밥값 하나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관계의 방향이 서서히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계산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계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내가 내고 있는데 이건 나만 느끼는 걸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고마운 감정은 이제 없는 걸까? 작은 돈 한 끼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작은 행동 하나로 관계가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늘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던 친구,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있던 사람, 혹은 한 번도 먼저 계산하지 않았던 누군가.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밥값이라는 작은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 진실과 인간관계의 원칙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혜의 바람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작고 불편한 기억의 파편들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밥값 계산이라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의 진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당연히 내가 내는 거지? 유형. 여러분도 이런 친구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밥을 같이 먹고 나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가방을 닫고 지갑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색해질 틈도 없이 툭 한마디를 던지죠.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도 내가 사는 거지? 그 말엔 웃음이 섞여 있고 마치 장난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너는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가 내야 해. 한두 번은 좋습니다. 기분 좋게 낼 수도 있고 내가 좋아서 베푸는 자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친구는 고마워하지도 않는 걸까? 내가 부담을 당연하게 떠안아야 하는 자리였나?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거래처럼 여깁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더 잘 버니까 내가 더 많이 내야 해. 하지만 인간관계는 능력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땐 낼 수 있지만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고마움이 아닌 소비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은 다음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내가 내겠지. 어차피 그 친구는 지갑 꺼낼 생각도 없을 테니까.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관계가 서서히 부담이 되고 결국은 피하고 싶은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고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정해진 관계의 패턴이 그대로 고착돼서 한 사람은 주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내가 내겠다고 하면 이상해 보일까? 지금까지 안 내다가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 어색한 눈치만 주고받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음 약속 전에 미리 말해보세요. 오늘은 각자 내자. 이번엔 내가 살 차례야.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작은 제안 하나가 관계를 다시 균형 있는 자리로 옮겨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꼭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마워. 다음엔 내가 꼭 살게. 이 말 한마디가 나는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밥값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크기가 담겨 있고 당신이 이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말보다 훨씬 섬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게 그런 관계가 떠오른다면 이제는 그 패턴을 바꿀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한 끼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장 내 것만 낼게요. 유형.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서를 펼쳤을 때 갑자기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순간 공기는 살짝 무거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살짝 엇갈리기 시작하죠. 물론 그 말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몫만 내는 게 정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말 뒤에 숨겨진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공정함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을 교묘히 포장한 걸까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은 늘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불안과 계산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밥 한 끼조차 숫자 싸움이 됩니다. 나는 9,500원짜리 먹었고 넌 12,000원짜리 먹었으니 차이만큼은 너가 더 내야지. 언뜻 보면 공정하지만 이런 태도가 자주 반복되면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이런 관계의 패턴을 3가지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기브, 먼저 주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테이커, 얻기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 받는 데 집중하죠. 내쳐 받은 만큼만 정확히 돌려주는 사람. 내 것만 낼게요. 유형은 처음에는 매처처럼 보입니다. 공정함을 말하니까요. 하지만 자주 그러는 사람은 결국 테이커의 가면을 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정함이라는 건 상대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만 진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을 주었느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경수 씨는 늘 본인 메뉴값만 계산하던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자신의 몸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정성이나 호의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다른 친구가 조금 더 낸 것에 대해 왜 계산 그렇게 해? 라며 불만을 표하던 모습에 모두가 조용히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 씨가 부른 자리에 사람들은 점점 가지 않게 됐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지만 그 안에는 태도가 담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신이 받은 호의에는 언젠가 작은 보답이라도 준비하세요. 그게 꼭 같은 액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이번엔 내가 커피 살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항상 정확하게만 계산하려 했다면 한 번쯤 여유를 베풀어 보세요. 당신이 먼저 믿고 내민 손길이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관계는 공정함보다 감사함이 오래갑니다.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나누는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자랍니다. 3장 벌써 계산했어? 유형.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순간 당신이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자 상대가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벌써 계산했어? 나도 낼라 그랬는데. 처음엔 별말 아니겠거니 생각합니다. 정말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고맙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2번, 3번, 4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묘한 씁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말이죠. 고마움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낼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 전에 지갑을 꺼냈을 겁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먼저 일어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순간을 비켜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묘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돈은 내기 싫고 하지만 돈을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이 끝난 뒤에만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죠. 그 한마디는 실제로 돈을 쓰는 대신 이미지 비용으로 면피하는 방식입니다. 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후배와 자주 점심을 먹던 상철 씨. 늘 본인이 계산을 했고 그때마다 후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제가 내려 했는데 다음엔 꼭 낼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일부러 계산을 늦췄지만 후배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그 타이밍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얘는 낼 생각이 없구나.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절대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고마움은 표현한다고 믿죠. 하지만 진심 없는 고마움은 점점 관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내려있는 대라고 말하면 그럼 다음번엔 꼭 부탁할게요 라고 명확하게 기대치를 표현하세요. 또는 오늘은 제가 냈으니 다음에 커피라도 사주세요 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무임승차의 명분을 줄이지 않게 하고 서로 부담 없이 배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고마움은 행동으로 보여야 관계에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그 한 끼는 아무 말 없이 넘길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매번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계산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진심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벌써 냈어? 그 말에 담긴 비겁한 습관을 이젠 좀 더 냉정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사장 고마움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처음엔 내가 사는 게 좋았어요. 잘 벌고 있었고 친구들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선의의 계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무거워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고마워 대신 오늘도 내가 내는 거지?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미소였지만 나중엔 기대 그리고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고마운 친구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관계는 변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샀을 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 항상 다음엔 내가 살게 해놓고 다음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신이 낸 적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새 친구라는 단어보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 낼래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괜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어쩌면 그 관계가 끝날까봐.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 눈치가 아닌 배려로 오가는 사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친구입니다. 지혜의 한마디. 친구에게 주는 건 기쁨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장 낼 마음은 없지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 너 벌써 계산했어? 오늘은 내가 낼 차례였는데. 처음엔 진심 같지만 몇 번 반복되면 묘하게 이상해집니다. 계산할 타이밍은 항상 놓치고 그 미안한 말은 너무 익숙하니까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으셨나요? 카페에서 주문하려 하자 내가 살게. 소리 한 번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친구, 막상 결제가 끝난 후엔 나도 오늘 사고 싶었는데. 라며 웃는 사람.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쏠게. 하고 나서도 주문이 끝날 즈음엔 근데 나 현금만 있어. 혹시 내가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도 그 먼저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 계산서를 슬쩍 쳐다보다가 딱 3초 뒤에 화장실 좀. 하고 사라지는 사람. 돌아왔을 땐 계산은 이미 끝나 있고 말은 꼭 이렇습니다. 아, 나 진짜 낼라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고마움보다 회피가 먼저 느껴지는 표현들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지만 신뢰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1. 상대가 움직이길 기다리기보다 기회를 주세요. 오늘 내가 살래? 부담되면 반반하자. 미리 말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2.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꾸 내가 먼저 내게 되는데 너도 가끔 먼저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3. 그 말에 웃으며 받아주지 마세요. 정말 낼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전에 말했겠지? 장난스럽게라도 경계선은 표현해야 합니다. 지혜의 한마디. 좋은 관계는 계산서 앞에서 더 진실해진다. 6장 관계를 지키는 사람, 떠나야 할 사람. 밥 한 끼,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진심을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한 끼 식사 속에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그리고 관계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남기고 갑니다. 당신보다 더 먹고 더 비싼 걸 시켰는데 내가 조금 더 낼게. 이 한마디를 아무렇지 않게 건넨 사람. 당신이 이미 계산을 마쳤는데 다음엔 꼭 내가 살게 하더니 정말 다음 만남에서 잊지 않고 먼저 결제한 사람. 혹은 요즘 힘들다며 오늘은 내가 쏠게. 별말 없이 지갑을 꺼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지 밥값이 아니라 신뢰와 배려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만 남깁니다. 자신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도 계산서 앞에선 늘 핑계를 대는 사람. 지갑을 깜빡했다. 내가 오늘은 진짜 급전이 없네. 다음에 꼭 낼게. 라면서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밥값이 자격검증의 통과 의식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당신의 넉넉함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죠. 밥값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성의는 작지만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관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돈을 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배려한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만남마다 불편함과 기계적인 반복만 남는다면 지금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바람이 전하는 말. 함께 식사할 사람은 많지만 마음까지 나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계산서를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정말 계속될 가치가 있는 걸까? 밥값 계산.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말하지 못한 감정, 숨겨진 기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진심이 녹아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순간에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친구가 먼저 지갑을 꺼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지란 감정이 먼저였던 적은 없었나요? 반대로 당신이 자주 내는 입장이었다면 그 속엔 기대와 바람 혹은 외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 이제부터는 계산서 위에 감정 얹지 말고 그저 마음만 주고받는 관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비싼 밥값보다 한 끼 함께하는 진심이 더 귀한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겁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지혜의 바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격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